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일 전라북도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타협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은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1일 전북 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감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교원 업무를 적정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청렴도 향상, 참학력 신장 등을 지난 2년의 핵심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향후 4대 주요 정책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문동신 군산시장은 민선 4기와 5기를 거쳐 현재 11년째 역임하며 시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6기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민선 6기의 절반을 넘어선 3년차를 맞아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1일 전라북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의 10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역설했습니다. 문 시장은 민선 4기 취임 당시 군산은 관광의 불모지인 불 꺼진 항구였다며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목표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문 시장은 취임 이후 10년 동안 22조 투자 유치를 통해 58,13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등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 동력을 창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시의 인구가 17,410명이 증가했고 지방 예산과 국가 예산이 각각 약 5천억 원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문 시장은 향후 2년 동안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새만금 FTA 산단 조성과 SOC 사업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풍요롭고 잘 사는 창조경제 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금 제일로 아쉬움이 있는 거는 공항 문제가 제일로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 정부와 협력해 나가면서 공항이라든가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만금이 정말 FTA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선도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기상과 천문, 지진 분야로 특성화된 국내 유일의 기상과학관인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지난 6월 30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1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상평동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건립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고윤아 기상청장을 비롯한 기상청 임직원과 우천규 시의회 의장,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년 1월 정식 개관할 전북기상과학관은 천문 멀티플렉스실과 날씨체험장, 세계기후와 날씨예보실, 천체 관측실 등 천문과 기상을 체험하고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전북기상과학관은 정식 개관에 앞서 7월부터 정읍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예약제 관람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지난 6월 30일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후반기에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차별화된 관광도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6월 30일 열린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지난 2년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5기에는 더 나은 남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6기는 그 초석 위에 지역 화합을 토대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남원 발전의 힘찬 도약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남원 관광 활력화를 위한 강한 원동력 확보와 남원 농업 경쟁력 향상, 교육복지 만족도 높이기 등을 선정했습니다. 또 문화관광 산업화를 통한 남원 발전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적극 실현, 시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내발적 발전 동력 강화를 민선 6기 후반기 추진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우리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고 미래의 남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금이 미래 남원의 주춧돌을 놓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남원 발전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질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문화관광도시라는 옛 명성을 되돌리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매력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남원 관광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어지럽게 널린 전깃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깃줄이 방치돼 있어 전선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상가 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상가들이 입주하고 이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 이전과 관련한 각종 공사로 전신주의 전선들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복잡한 전선이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닌 각종 합선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제가 2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전봇대 주위에 인터넷선이나 여러 가지 전선 같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우선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손님들이 그걸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편 어지러운 전선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신사나 한국전력 등 연결된 선이 각 회사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겼을 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올해 제1호 태풍 네파탁이 지난 3일 오전 9시쯤 괌 남쪽 약 530km 부근 태평양 해상에서 형성돼 오는 7일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 3시 기준 미국 괌 남남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한 네파탁의 경로는 현재 북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6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030km 부근까지 이동하며 7일에는 오키나와 남쪽 약 500km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경로를 거치며 크기도 커져 현재 소형급에서 오는 6일 중형으로 발달하고 7일 강도도 매우 강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사이 네파탁의 경로가 바뀔 수 있다며 현재 중국 남동부 지역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역에서 영주역 방향 영동선 무궁화호 1671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가 정동진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던 도중 낙석으로 급정거하다가 5량 가운데 1량이 궤도를 이탈했으며 4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수기 시장 1위인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가 중금속 검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1년 전부터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웨이는 니켈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